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월은 스낵의 달.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명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9월은 FOMC 달입니다. 자, FO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글쎄요, 오늘 장은 간단하게 산모장세. 네, 산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장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장 좀 어렵네요, 그죠? 네, 화요일마다 좀 어려운 것도 같고 저희가 좀 시간대가 운이 안 맞나 봅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하는 시간인데 장이 좀 빠지는 날 상담이 좀 껄끄럽잖아요. 막 올라갈 때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또 오늘도 시장 참 보니까 산무, 아까도 말씀 좀 드린 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장이 올라가려는 3가지. 요건이요. 일단은 수급이 들어와야겠죠? 어우, 그렇죠. 똑똑해. 그렇습니다. 네. 자리 바꾸셔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 맞췄죠? 자, 나머지 2개. 거의 다 맞춘 거죠, 뭐. 그렇죠. 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주도 섹터도 있어야 되고 상승 추세도 보여야 되고 이거 중에 정답은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을 맞추셨고 두 번째는 주도 업종. 주도 업종. 그리고 3번째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그렇죠.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 제꼈고요. 오늘 장세 보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대형주 쪽은 아예 원래 주도주가 자리를 비운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삼성전자가 뭐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반대로 하이닉스가 좀 꺾이면서 이쪽도 약간 좀 반신반의, 약간 좀 밍밍하죠. 그죠? 그렇다고 뭐 전기차 제가 9월 달에 전기차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로봇이나 AI 테마주들이 오늘 동반 또 하락을 하면서 테마도 없고 주도 업종도 없고 뭐 펀더멘탈도 없고 수급도 없고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죠. 네, 여러분들 조금 더 좀 힘내시라고 종목 상담할 때 오늘은 특히나 더 제가 신경 써서 좋은 것 중 뭐가 있나 많이 찾아봐 드릴 테니까 많이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부재하고 상승 모멘텀도 부재하고요. 주도 종목도 없다 보니까 시장이 참 힘듭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좋은 길라잡이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이 시장 전략들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중공업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30%고요. 네. 6,200원요. 6,200원이요? 예, 예. 네, 오늘 종가가 8,300원입니다. 우선은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30%다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상담부터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번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일단 처음 상담 수익 나신 종목 상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요새 좀 잘 가다가 9월 달 들어서 좀 주가가 안 가네요, 그죠? 예, 예. 네. 근데 일단 이거를 갖다가, 그, 수익을 나도 몇 년을 갖고 있었거든요. 올해 네, 장기 투자하셨구나. 예. 네. 좋습니다. 장기로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더 좋다니까 내년까지 나눠도 되는가 싶어. 그래가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올해 갖고 오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의 결실을 좀 딸 수 있는 올해 연말께 내년 연초까지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업종군에서 지금 제일 좀 만만하게 안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섹터가 네, 조선, 그죠? 이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조선 업황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히려 뭐 IT를 물어보신다면 지금 약간 좀 노이즈가 많아서 상담 드리기가 지금 좀 반신반의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 조선주 상담은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업황 내에서도 주도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있고 그리고 후발주들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네, 주도주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그룹은 아니면 선두그룹 잘 달리는 그룹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삼성중공업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하락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 차트 잠깐 보시면 60일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60일선 좀 안정적으로 좀 타고 있고요. 뭐 이거 제가 뭐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이거 팔고 뭐 사시게요? 그죠? 네. 이거 팔고 뭐 딱히 지금 시장에 살 게 없어요. 중대형주들이 삼성중공업. 그러면 네. 내년까지 나눠면 얼마 주고 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한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연말이라 봐야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월, 11월, 예, 예. 12월 한 3개월에서 수익률 한 20% 정도 난다라 치면 뭐 괜찮은 장사죠, 그죠? 예. 네, 10,000원까지 한번 연내 목표 수익 확정해서 한번 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선 현재 수익권인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연말까지 10,000원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이수학. 이수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22,700원요. 2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종가를 네. 보니까 17,25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수화. 네, 네. 자, 이 그룹주들 이슈가 참 시장에서 떠들썩했었는데 이수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시청자 안녕하세요. 까지 올지.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아이고 이수학 기업 분할 할 때 주가를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 또 억지로 끌려오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때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수학을 제가 방송을 좀 보셨다면 네. 제가 이 분할 상장 6월달에 계속 좀 매도를 이수학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이게 왜냐면 이수학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2차 전지라고. 2차 전지 아닌데 아니에요. 이수화학은 이수화학 네. 지금 투자하시는 회사는 합성세 여러 집에 세제 있잖아요. 네네. 세제도 이 화학 제품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수화학이 아, 예, 그거 이 랩이라고요. 연성 알킬벤젠 그거를 만드는 네. 회사예요. 세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자 일단 스토리를 봤을 때 지금 화학주들 스토리는 분명히 안 좋은 건 아실 테고 이 지금 신사분이 2차 전지요라고 얘기한 이유는 전 알지요. 왜냐하면 네. 전고체 그죠. 예.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네.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수화학이 주가가 잠깐 차트 보시면 연초 3월달 막 급등하고 6월달에 마지막 라스트 찬스가 있었을 때 왜 주가가 급등을 했냐면 세제 만드는 걸로 주가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제를 뭐 얼마나 더 잘 팔겠어요. 세제 원료를 우리가 세제를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네. 그러면 전고체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자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이수화학은 네. 뭐가 남았죠? 품고 있던 자식이 분할 상장이 돼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투자를 해야지 이수화학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수 네. 스페셜티 케미칼을 품고 있을 때는 얘를 투자를 못하니까 이수화학을 투자를 했는데 분할 네. 상장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분할된 회사에 자금이 쏠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네. 더 이상 전고체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할 상장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5월 30일부터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네. 지금 다시 밀려 있지만 그래서 네. 이수학은 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실적이요. 네. 230억 적자 전환됐습니다. 화학주들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네. 다른 화학주들도 안 좋고 특히나 지금 자신 있게 2차 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분할 상장해서 이 종목은 이제 정통 그냥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들로는 주가가 더 이상 갈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요. 연말까지 보시면 얼마까지? 한 12,0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12,000원까지요? 네. 아. 모멘텀이 없잖아. 아. 그잖아요. 2차 전지 네. 전고체 할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투자하셔야지요. 그잖아요. 네. 이수화학은 그래서 이 화학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왜 12,000원을 말씀 좀 드렸냐면 네. 자 보세요. 얘는 주가가 이때 당시 이 전고체 모멘텀 부각되기 전에 주가가 여기 12,000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얼마가 올라갔던 간에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 12,000원까지도 이수화 그 주가가 크게 지금 뭐 고평가 상태가 아니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내려가는 길에 투자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 좀 매도를 못 하셨던 게 참 가슴이 네, 아프긴 그때 한데. 예. 매수가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깝긴 한데요. 아.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지금 시총도 4천억대 결코 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주가를 볼 때 위에서 많이 빠졌다고 낙폭과 대주라 그러잖아요. 네. 낙폭과대 기준이 뭔데요? 10%, 20% 빠지면 낙폭과대인가요? 반토막 나면 낙폭과대인가요? 그래서 저는 네. 주가를 볼 때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지만 밑에서 올려다보기도 해야 돼요. 자, 이 종목은 네.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12,000원이 저는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도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네. 어떻게? 그러니까 나도 비중이 해야 다행인 거는 비중이 안 크세요. 네. 비중이 안 크셔서 다행입니다. 천만. 왜냐하면 네. 비중이 10%면 나중에 보시면 매수 주가가 낮아지 물타기를 계속 하시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중 일단 네. 스탑.
10%면 적당합니다. 물타기 계속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더 큰 다른 종목 수익 나면 또 여기다가 또 계속 물타기 할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네. 과감하게 저는 손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절요? 네. 아유, 가슴 아픈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이수화학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더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 큰 손실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면 좋을지 이런 시장에서 종목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죠.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현대노트 현대로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5,500원에 20%요. 35,500원에 비중 20%, 현대로템이요. 방산 쪽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러고 전일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 초반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 전을 했거든요. 4% 네, 맞아, 넘게 맞아요. 네,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아니 이 종목 무슨 일일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은 제가 아까 조선주 말하면서 좀 만만한 업종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방산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방산주 괜찮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360을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라는 게 올라간 주식들 보면 보통 1년에 한 3개월 올라가요. 그래요. 네, 한 3개월 올라간 게 얼만큼 많이 올랐느냐, 얼마나 빠르게 올랐느냐 그 차이지 나머지 한 9개월은 좋은 종목일수록 버틸 뿐이죠. 누워 있다가 한 3개월 다시 갔다가 또 누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미국 증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현대로템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한 달 딱 올라가죠. 예. 6월 달에 한 달 올라가죠. 예. 자, 한 달 남았네요. 예. 그죠? 네, 한 달 남았네요. 이거 주가가 그래요. 옆으로 기는 게 약 한 9개월 정도는 기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주식은 9개월 기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만 좋은 주식은 한 9개월 기다가 한 달 올라가고 또 기다가 한 달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뭐 오늘 빠졌다, 뭐 악재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주식하면서 좀 그런 게 좀 답답한 게 오늘 로봇주들이 좀 많이 빠지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로봇도 악재 있나요? 예? 로봇주 악재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현대로템도 만약에 4% 빠졌는데 무슨 악재 있나요? 아니 무슨 주식이 맨날 뭐가 있어서 올라가고 뭐가 있어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인생도 그런 거죠. 매일 좋은 일이 있고 매일 나쁜 일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4% 하락 뭐 큰일 아니고요. 그리고 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제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꼈던 건 뭐냐면 이 방위산업 자체가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서 수출하면 우리는 못 쓰지? 그죠? 우리는 못 쓰. 우리 자주포는 우리 탱크는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네는 그러면 증설을 안 하나, 설비 투자를 안 하나 했는데 드디어 설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를 풀었어요. 설비 그런 거잖아요. 설비 투자 안 하고 수출만 하면 소는 누가 키워요, 그죠? 소는 누가 키워? 우리나라 방사는 어떻게 해요? 얘네 우리 거 수출하고 남의 거 수입하는 거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조단위 이제 설비 투자 증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기사를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좀 제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갖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매수 주가도 괜찮으시고 3만 원이시면 뭐 내일 오늘 장이 잘 안 좋았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무난하게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 무난하게 그냥 갖고 가셔도 되겠다. 특히나 현대로템은 뭐 올라갈 때 대장주잖아요, 항상. 예, 예. 네, 쫓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항상 시세를 치고 가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이 예. 정도는 뭐 무난하다. 연말까지 뭐 혹은 그 이상도 저는 방산주 괜찮다. 현대로템 대장주 보유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예상 얼마 정도 잡아요? 기간에 따라서 저는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장기 투자가 한 2년 정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4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요. 그리고 2년. 네, 한 2년 2년요? 정도 내년까지. 아, 예. 그리고 한 연말까지 보신다면 저는 한 3만 7천 원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그래. 3만 7천 원이 가면 미끄러지는 구간. 아주 기분 나쁘긴 한데 여기 가면 미끄러지긴 하는데 제가 말씀 좀 드렸잖아요. 3개월. 예,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연말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보신다면 3만 7천 원 오시면 거기서 한 번 더 끊어주시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갖고 갈랜다라고 하시면 한 4만 원까지 이상은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로템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접근이시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37,000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락 나와서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안심하시고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성화이텍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네. 20%. 네, 12,000원에 2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성우 하이텍이 종가가 9,20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주들 쉴 만큼 쉬지 않았을까요? 이제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자동차 부품주들이 너무 온도차가 심해요. 올 여름만 하더라도 차차차 하면서 전기차, 자동차, 그리고 완성차. 그래서 막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모두 다 올라가고 성화이텍도 대장주. 코스피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현대위와 만도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 종목이에요. 성화이텍은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라갈 때 탄력은 코스닥이 좋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잘 올라갔었는데 한번 시동이 꺼지더니 이게 도무지 달릴 생각은 안 하네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참 저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제일 답답한 섹터다. 왜냐하면 상반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잠깐 화면 보시면 성화이텍입니다. 자, 1년에 한 900억, 990억 정도 매출 영업이익 내던 회사가 뭐야? 반년 만에 1년 농사를 반년에 다 지워버렸어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평균 한 5% 정도?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도 영업이익률 9%대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나왔던 거지 평균적으로 10% 영업이익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업이익 한 15% 이상 냈던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항상 고민이 볼륨은 이만한데 예.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라는 게 일단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문제는 혹시 정상주들 왜 빠지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래요? 왜 빠지냐면 테슬라가 자꾸 가격을 내려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인하 정책, 중국에서 막 15% 막 떨이 막 치고 가격을 계속 내리니까 네. 자, 테슬라 가격을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같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예. 선발 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후발 업체들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돼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게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주가가 요새 계속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 더 보시되 비중은 크게 갖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비중 20%시니까 물타기 계속 하시면서 가격 낮추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현대차, 기아도 이제 IRA 미국의 수혜를 못 받아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낮아진 게 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화이텍 조금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한 1개월 정도 추이를 보시고 한 번 더 저한테 상담 주시면 제가 한 10월 달쯤에는 명확하게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드리겠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한 달 정도 그대로 계시기를. 그 12,000원까지는 오겠습니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름에 막 좋았다가 지금 너무 극명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의 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 뭔가 지금 묘수를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12,000원 오면 좋지요, 뭐 그죠? 매수가 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한 달 정도는 저는 주가 계속 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기고 그리고 방향은 한 달 정도 후에 한 10월 달쯤 되면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아마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고 아니면 스톱을 다시 한번 외쳐드릴 테니까 한 달 정도는 관망 비중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 주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한 달 동안 나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된다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막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엑세스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네. 9,600원에 18%입니다. 네, 9,600원에 18%.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정말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종가가 1,450원입니다. 수익권이신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와 오늘 급등 종목 나왔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신 오래 거예요? 기다렸어요. 아, 기다리신 거죠. 네. 네. 아무튼 오늘 아주 호재가 좀 나왔어요. 재료는 아시다시피 뉴스 좀 보시면 네, 뭐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엑스바이 큐라 페이센트 지분 확보하면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출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면 좀 워딩 좀 섹시한 문구들이 몇 개가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가 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걸로 끝났죠. 큐라 페이센트 AI 솔루션 그냥 이게 그냥 워딩 끝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좀 반등한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 투자 목적은 아니셨죠? 네, 제가 오늘 원래 그 상한가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직장 다니다 나니까 놓쳤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일은 보통 상한가 가는 주식은 종목은 이튿날에 좀 올라가다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조금 한 10% 정도 더 오르면 이제 거기다 걸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하하. 네. 그러게요. 아주 잘 보셨어요.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네. 그죠? 이 AI, 뭐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키워드는 잘 뽑아냈는데 자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없잖아요. 이제 네. 진출, 이제 걸음마를 뗐다 이 정도지. 바이오주들은 특색이 있어요, 그죠? 바이오주를 요 정도 매매하시는 사이즈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조금 많이 네. 아시지 않나요? 많이 몰라요. 많이 그냥. 몰라요? 네. 바이오주 이런 거 막 차트 보고 들어가시고 매수 가격대 보니까 그래도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 같아서 네, 제가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하나는 맞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한 번 더 번쩍 줄까 말까 이거 아니면 아마 주 후반 가면 다시 한 9,000원 가격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9,000원 초반대로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내일 가봐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양봉이 하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내일 9시 30분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
얼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세가 연속성이 한 바이오주들은 한 장 초반에 딱 요 정도 그리고 줄줄 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일 목표 주가 제가 봤을 때는 갭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오늘 26%라 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비중을 동시호가의 비중을 절반을 치고 나가세요. 아, 예. 동시효과의 비중 절반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9시 반 이전에 시세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아마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11,000원에서 걸어놓으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11,000원 갈지 안 갈지. 예. 이게 만약에 상한가면 오히려 더 심플하게 11,000원. 상한가는 갭이 무조건 뜨잖아요. 네. 그럼 상한가 왜 상한가에 안 팔아요? 오늘 31%까지 못 오르잖아. 법적으로 29.9%까지만 오를 수 있는데 상한가에 안 파는 이유는 내일 갭이 뜨니까 안 파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못 했어요. 갭상승 갭상승? 아니요. 저는 갭 많이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28%까지 올리는데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28%까지 올리는데 한 10억이 들었다 치면 단 1% 상한가를 만드는데 20억 이상이 들어가요. 2배 이상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엑세스바이오가 어때요? 큰 자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내일 더 상승을 시켰다가 빼겠죠. 근데 자금이 조금 들어갔다면 오늘 특히나 뉴스가 나왔다면 뉴스빨이라면 갭이 안 뜰 가능성이 높아요. 예. 더 가려면 상한가를 만들어 놨었어야 돼요. 예, 점 상한가 가면은 이튿날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점상? 이게 점 상한 아니잖아요, 근데. 점상이 아니 점상한가는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를 끝나는 게 점상이에요. 예. 근데 오늘 이게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늘 이게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는데요. 점상은 아니, 점상 가면은 이튿날에 또 갭상승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점 상한가 아니니까 내일은 그렇게 갭상승은 안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 그대로 동시효과에 반 치고 반 수익 실현하시고 시작하면 9시 반 전에 아마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래 갖고 가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엑세스바이오는 오늘 급등을 보였던 만큼 내일장 개장과 동시에 대응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매도를 걸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들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호텔 신라 주셨습니다. 매수가 91,000원, 비중이 30%다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는 3% 이상 밀려났고요. 87,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이고 비중도 30%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추석 연휴도 있고요. 중국의 국경절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매수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올 것 같아요. 네. 저희 간절함에 대답해 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있잖아요. 카지노, 네. 호텔. 네. 뭐 이쪽 종목들은 아마 연말 한번 이 중국 많이 와요, 진짜. 관광객들 많이 오고 또 그분들 오시면 그냥 막 또 사 제끼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 신라 면세점도 드디어 이제 좀 오랜 기간 주가가 좀 묵혀 있었던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화면 보시면 자, 호텔 신라 와 정말 주가가 말 그대로 정말 박스 하단은 6만 상단은 여기 한 9만 이 박스권을 지금 몇 년째 코로나가 왔다가 가기도 했고 정말 이 질병이라는 게 우리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6시에 집에 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식당도 뭐 6시 문 닫고. 혼자 먹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 종목은 안 가요. 그죠? 주가가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호텔 신라 지금이 아니면 지금 이 단체 관광객 허용 사드 6년 만에 단체 관광객 허용 지금이 아니면 9만 원 못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닌가. 만약에 올해 연내 9만 원 못 간다? 그럼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진짜 못 가는 놈이구나. 라고 돼야 되는데 올해 연말은 드디어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한풀이라 그래요. 한풀이. 한의 민족이죠, 우리나라. 한풀이. 한이 지금 쌓였잖아요. 몇 년 동안 주가가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한을 풀 기회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매수를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보시죠, 빨간불 기관이 더더더더더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호텔신라 한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뭐 주가 2, 3%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6호 관련해서 모멘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 중국 관광객들의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연말까지 이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6,800원이요. 62,800원, 비중은요? 66,800원. 네, 66,800원의 비중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요. 100% 6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100%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7만 원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삼성전자를 매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삼성전자 참 이 시장에서 정말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어떻게 삼성전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국민주 말 그대로 지금 100%를 보유하셨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라고까지도 말씀 못 드리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주가가 아시죠?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 관련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6% 정도 급등이 나왔고, 연말까지 저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약간 좀, 안전처? 말 그대로 좀 도피처? 제가 시장을 11월, 12월은 올해는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막 주가가 9만 원 간다, 1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어차피 계속 하신다라고 치면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좀 숨어 있을 막 시장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2차 전지들도 막 급락하는 거 보이시죠? 네. 다른 종목도 막 이렇게 소나기에 매도가는 얼마 정도가 얼마 정도 매도가요? 매도가요? 매도가는 제가 봤을 때는 잘 가면 한 8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잘 가면.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잘 가면 8만 원까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가면 보다는 저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처, 피해 있을 곳. 네. 이 시장에서 수익 날려면 삼성전자로는 막 수익이 되게 많이 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과 다른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 치면 이거는 창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걸로 막 연말 8만 원? 오케이. 수익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는 방패입니다. 좋은 방패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비중 주식시장에 조금 많이 하시면 삼성전자 지분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조금 더 하면 어떨까요? 더 사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네, 100% 이미 100%인데 뭘 더 사요? 그만 됐죠 뭐. 이 정도 보시고 좋은 거는 더 빠질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빠질 것 같지가 않아서.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 혹시라도 8만 전자가 온다. 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만약에 이 8만 전자 시대가 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해보자라고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문자 주셨고요. 에코프로를 주셨는데 매수가가 102만 원, 비중이 15%입니다. 매수가까지 다시 올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93만 원 종가인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만 원도 좀 이탈을 했습니다. 이 종목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비의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뭐 관련주들 이쪽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아까 방금 뭐 봤죠? 성호하이텍 보면서 6월 달까지 정말 그렇게 좋았던 성호하이텍이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모두 다 서현이와 저도 서현이와 많이 추천드렸었잖아요. 다 지금 깔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에코프로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깔리지 않을까?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이고요. 2차 전지주들을 하락을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계속 말씀드리면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 생각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에코프로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연초 1월, 2월, 3월, 4월 주가가 10만 원이었던 게 70만 원까지 약 700%가 주가가 올라올 때 지금 다시 상승도 물론 2차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죠? 우리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렇게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는데 기관 한 3개월째 주가가 700% 갈 동안 시가총액 1위가 될 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3개월 동안 계속 팔았어요. 죽어라 하는데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인이.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화끈한 큰 손인 것 같았어요. 어느 자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자, 그러면 연말에 뭐가 있다 그랬죠? 연말에 양도 차익세를 내야 됩니다. 12월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보다 세금이다. 그러면 얘네가 굳이 12월까지 주가를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세금 뭐하러 내요?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얘네가 만약에 10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냈으면 지금 주가 상승률이 400%, 500%인데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12월에 팔까요? 지금부터 판다니까요. 배당 투자를 12월에 해요? 배당 투자는 지금부터 해야죠. 그죠? 큰 손들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위험한 거고요. 자,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안 좋고 이 테슬라도 전기차이나 가격 인하 정책을 계속 펼치잖아요. 추격자들을 따돌리려고 가격을 계속 후려치는 거예요. 그죠? 따라와 봐. 왜?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후려쳐도 15% 나오거든요. 그죠? 지금 가까스로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 9%까지 끌어올려놨더니 지금 테슬라에서 계속 인하하니까 얘네들도 지금 현대차도 기아차도 지금 재고도 쌓이고 미국 판매가 예전 많지 않아요. 부품주들 다 작살났죠. 그죠? 양극재는 이거 금가루인가요? 양극재는 단가이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양극재가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양극재 하니까 주가가 에코프로 15만 원, 130만 원 올라가니까 양극재 역시 포에버 했지만 자,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양극재 이거 뭐야? 이거는 단가이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있나? 양극재는 슈퍼 을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급.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던 이 엄청난 수급이 연말에 이미 지금 빠지고 있다. 먼저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12월까지 안 팔려고. 그죠? 저는 12월 가면 어디까지 빠질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양극재.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에서 정말 용의 심장으로 한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위험합니다. 저는 에코프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다른 쪽 마찬가지, 비염도 마찬가지고 이쪽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올해 얼마가 올랐냐면요. 1,300% 올랐어요. 1,300%가 올랐는데 100만 원에 사셨으면 한 1,000%대 추격 매수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2차 전지주 당분간 접근 금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는요, 매수를 하기 앞서서 이 종목 정말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지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전문가님, 게임주들이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 들었거든요. 자, 카카오게임즈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요새 좀 이 넥슨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종목이 한두 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죠? 그렇죠. 게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좋지 않아요. NC소프트는 이렇게 신저가 가고 있어요.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니까 이 정말 진퇴양난?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봤을 때 종목 상담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해도 되겠죠? 카카오 게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퍼블리셔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닙니다. 즉 뭔가 좀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게 게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뭐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들이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는 뭐 하는 회사냐면 퍼블리셔입니다. 퍼블리셔는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시장을 내가 개발하진 않는데 판을 깔아놔서 너도 들어와, 돈 벌어가. 대신에 수수료 내. 우리에서 그러니까 백화점인 거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백화점한테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죠? 이 퍼블리셔들인데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 조금 좀 진퇴양난. 수익 구조. 그러니까 뭐냐면 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뭐 대작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대시키는 게 이제 기업의 본연의 태생이잖아요. DNA잖아요. 그죠? 근데 퍼블리셔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진하죠. 퍼블리셔들은 수수료를 떼어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보시면 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 주가가 이제 집에서 게임 많이 하니까요. 그죠? 코로나 때 주가가 기업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가 마치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처럼 실적이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도 확 쪼그라들었죠. 그죠?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패턴이 실적에서는 제일 안 좋은 패턴이에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경쟁사가 등장했거나 뭐 환율, 외부 변수 요인들이 등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는 있지만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췄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매수될까요? 아니다. 기다리자. 다른 종목으로 게임주 말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는 아쉽지만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요약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연말까지 목표가 10,000원 잡아주셨죠. 조선주 전망 좋게 본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2차 전지로 보시고 공략하셨다면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방산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연말까지 들고 가면 무난히 수익 전환 가능해 보인다라고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